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키시고 회계 1급 C드라이브 회사 코드는요 5802번 경기산업으로 로그인하라고 문제 프린트 메뉴에 확인해 보시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거래처인 당산상사와 외상매출금, 외상매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뭐했다? 상계하여. 자, 저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재무상태표는 작성할 때 총액주의가 원칙이다. 반대가 뭐였나요? 순액주의. 총액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상계하면 안 된다. 순액은요, 상계한다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상계가 뭐예요? 쌤쌤하는 거, 퉁치는 거.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는 당산상사랑 거래를 하는데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 4천만 원이 있다. 외상매입금 줄 돈이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줄 돈 1,000만 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라는 거예요? 총액주인 거죠. 근데 머리 아프다. 뭐 받을 거 4천, 줄 거 1,000.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단순하게 하자. 그게 순액주의예요. 이걸 순액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받을 거 4천, 줄 거 1,000만 원 있으니까 그냥 쌤쌤하면 내가 받을 돈 얼마? 3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3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이게 순액주의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위에 것처럼 표현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래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까? 아래 것처럼 했다는 거죠. 상계했으니까. 근데 상계하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위에 것처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두 줄을 비교하시면 외상매출금을 3천에서 4천으로 1,000만 원 증가시키면 되겠죠? 또 외상매입금은 없는데 위에 것처럼 외상매입금 1,000만 원으로 역시 1,000만 원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각각 1,000만 원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총액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자, 내용 확인했으면 돌아오셔서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 5번째 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라고 그랬죠? 누구를 찾아요? 외상매출금이 4,605만 원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고쳐놔야 돼요? 1,000만 원 증가시키면 된다며 5,605만 원으로. 그런데 어떠신 분들이 3,000에서 4,000으로 바꾸는 거라며요. 예, 그러셔서 여기를 4,000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숫자는요, 지금 당산상사라는 회사라고만 거래 금액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 외상매출금도 있었고 이게 섞여갖고 3,000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금액도 지금 섞여 있어서 그래요. 어쨌건 우리는 1,000만 원을 증가시키니까 4,605만 원에서 5,605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시킵니다. 똑같이 외상매입금도 1,000만 원 증가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715만에서 1,715로 1,000만 원 증가시킵니다. 차액 없죠? 네,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거래처별 초기 6월. 여기도 하라고 써 있죠? 자, 외상매출금을 보시면 차액 1,000만 원 떠 있죠. 왜? 당산한테 받을 게 3천인데 3천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천이라고요. 그 다음 외상매입금도요. 차액 1,000만 원 있죠? 예, 1,000만 원 빠졌는데 누구하고 금액입니까? 이건 당산. 근데 당산이 없죠, 회사가. 그럼 밑에 가서 F2 당산한테 줄 돈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있다고 입력하시면 차액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나오시고. 그 다음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시 외상매출금과 관련해서 부산상해로부터 외상매출금 200을 회수한 내용이 누락이란 말은 빼먹었다는 소리죠.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어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차변에, 돈을 주면 대변에. 회수라는 말은 돈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돈 얘기를 차변 쪽에 쓰면 되겠네요. 현금 200 받았죠, 현금. 자, 맞은편 대변인 이유, 돈 왜 받았나요? 외상매출금, 이걸 받은 거죠.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빼먹은 거죠. 안 했어요. 이걸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성격을 잠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뭐냐면 101번입니다. 코드 번호가. 그래서 뭐예요? 자산, 내 돈이죠. 그런데 차변에 썼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차변에 있으면. 그 다음 외상매출은 코드 번호가 108번. 외상매출금도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니까 코드 번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알아요? 역시 100번대니까 자산이죠. 근데 대변 쪽에 썼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인 대변에 있었다는 건 자산이 감소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했냐면 둘 다 자산이에요. 왜? 여기 문제 세 번째 줄에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이 재무제표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는 거. 왜? 자산들만 나왔으니까.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다 재무상태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문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자, 어떤 이름이요? 현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3,649만 7천원인데 얼마로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200만원 받았는데 그걸 반영 안 했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200을 증가시켜서 3,849만 7천으로 200을 늘려야 되죠. 그 다음 누구도요? 외상매출금은 5,605만원인데 외상매출금은 오히려 뭐 돼야 돼요? 200을 받았으니까 200이 감소됐다고 그랬죠? 200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액 사라졌죠. 자, 나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하셔야 되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가서 지금 우리가 고친 이름 중에 요 외상 매출금이 있죠. 부산상해로부터 200만원 받았었다며요. 작년에. 지금 부산상해한테 받을 돈이 405만원이라고 하는데 부산상해는 우리한테 2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405만원 주지 않겠죠. 얼마 받을 거 있는 거예요? 205만원 받을 거 있는 거죠. 차액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했고 3번 문제는 일단 하기 전에 회사를 바꿔야겠죠. 3번 문제 위에 회사를 바꾸래요. 여기 회사 변경 누르셔서 5803 제주 상사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하기 전에요. 우리 8강에서 배웠던 내용 8강에서 이 재무제표 관계도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어떤 내용 알아야 된다고요? 제조원가 명세가 1번, 그 다음 손익이 2번, 잉여금이 3번, 재무상태표가 4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또 제조원가 명세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로 전달,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잉여금으로 전달, 잉여금의 미처분 잉여금이 2월 잉여금 재무상태표의 2월 잉여금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돌아와 오시면 문제 보시면 원가 명세서 일부분이다. 다음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라고, 고치라고. 여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여기 밑에 누구요? 도서 인쇄비 얼마래요? 100. 그 다음 또 감가상각비. 근데 감가상각비는 입력하려고 하니까 뒤로 위로 올라가죠. 왜냐면 이미 있어서 그럽니다. 이미 있어서 찾아준 겁니다. 150으로 돼 있는데 150이 아니라 얼마래요? 300. 고쳤죠. 네, 도서인쇄비는 100으로 집어넣고 감가상각비는 150이 아니라 300으로 바꿔놓고 제대로 된 금액이니까.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바꿨습니다. 숫자를. 그러면 얘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도 결과값인데 바뀌었을 겁니다. 내용을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9,600.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예, 머릿속으로 기억해도 되는데 기억하면 조금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오시고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순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오시면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놨죠. 요 세 줄은 누구 밑에다 박스 쳐놨나요? 제품 매출 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를 마우스로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야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9,350. 이 값이 아니었죠. 아까 메모했던 숫자가. 그래서 이 값을 바꿉니다. 얼마로? 9,600으로 확인. 그러면 매출 원가가 바뀝니다. 매출 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결론, 단기 순이익, 얘도 숫자가 변경됐습니다. 1,175만원 메모. 그리고 나옵니다. 네, 나오세요. 그 다음 이제 어디 가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중간에 단기 순이익 보이시죠? 자, 얼마였나요? 아까? 예, 1,175만원. 그래서 1,175만원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바뀌는 바람에 이 값도 바뀌었을 거라고요. 이 값도. 왜? 이 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 값이 변경되면 합도 바뀔 거 아닙니까? 합계도. 그래서 2,675만원 메모. 그리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가야 돼요? 재무 상태표. 어느 자리요? 요 2월 잉여금으로 전달된다는 거. 요 자리로. 얼마로 고쳤어야 돼요? 2,675만원. 그럼 차액이 사라지시는 거 보이나요? 예, 차액은 항상 없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 확인입니다. 예, 그러면 3번 문제도 끝난 겁니다. 3번 문제 중요하니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회사가 바뀌었죠? 인천전자라고. 그래서 여기 회사 변경 버튼 회사 눌러서 인천전자 5804 우측에 요 회사 버튼 눌러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전자 변경. 그러면 회사가 인천전자로 바뀌었죠. 자, 4번 문제는요.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 및 누락. 얘가 잘못돼 있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바꿔야겠죠? 그러면 뒤에 것도 다 바뀝니다. 누구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제조 원가 명세는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바꾼다고 해서 앞에 있는 원가 명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건드려야 된다는 서류입니다. 손익, 잉여금, 재무상태표를. 자, 확인하셨으면 돌아오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 여기서 세금과 공가를 찾아보시면 지금 150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올바른 금액이 얼마래요? 500. 그럼 500으로 수정. 자, 바꾸는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중요한 건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결론,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을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변경됐어요? 1,050으로. 메모 나오세요. 자, 나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손익을 나오면 잉여금. 그 다음 잉여금 가서 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다며요. 1,050만원으로. 그러면 요 자리가 바뀌니까 얘도 바뀌었을 거라며.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합계된 금액도. 그래서 이 값도 메모. 얼마로요? 2,550.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 어느 자리로요? 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얼마라고요? 2,550. 그럼 차액 사라지는 거 보이실 거고. 네, 이러면 4번 문제도 끝나신 거고. 3, 4번 문제는 아주 유사한 거죠. 자, 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회사 바꾸셔야겠죠? 회사 변경,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5805 충남 상해로 변경하시고. 자, 5번 문제는요, 하기 전에,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전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품의 기말 재고액. 기말이란 글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기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저희 이거 8강에서 배운 내용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제품은 이 앞에 기말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말을 수정할 땐 반드시 재무상태표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조, 손익, 잉여금, 다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다시 흘러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기말은 항상 재무상태표를 먼저 바꿔야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다시 오시면 그래서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원재료가 지금 350인데 350이 아니라 얼마래요? 500. 제공품은 800이래요. 근데 8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0.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품 1500이 아니라 2000. 그래서 세 가지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셨나요? 그럼 나오시고, 자 이제 어디요? 원가 명세서 가면 무슨 멘트가 뜹니다. 이 멘트 왜 뜨는 거라고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이 값 전 원재료하고 제공품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뜨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전달돼서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하고 기말 제공품이 변경됐다고 알려주는 멘트입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우스로 원 재료비 맨 윗줄이죠. 그걸 찍으면 여기 두 번째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기말 제품 재고가 보이죠. 얼마로 돼 있나요? 500. 원래는 저 자리가 350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500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또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밑에 9번 자리 보이시죠? 기말 제공 재고액. 원래 제공품이 얼마였었나요? 우리가 800이었죠.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좀 전에 1000으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자, 바뀐 거 다 확인되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얘 확인하고 나오셔야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9,000. 메모하셔야 되죠. 나오시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손익. 손익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매출원가를 찍으라고 그랬죠. 그럼 요 자리 단기 제품 제조원가 메모했던 숫자 얼마입니까? 9,000. 그리고 이 값도 바뀌었죠. 매출원 기말 재고. 원래 이 기말 재고가 이 제품 재고가 1,500이었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2,000으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2,000으로 바뀐 겁니다. 확인. 자, 이제 뭐 기억하셔야 돼요? 요 단기 순위 얼마예요? 7,100. 메모하셔야 되죠? 메모 나오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단기 순이익이죠? 요 자리에다 7,100만원 옮겨 쓰면 맨 위에 미처분 잉여금이 3,750 변경됐죠? 메모 나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 자리로 얼마요? 3,750. 그럼 차액 사라지시죠. 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네, 여기서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기말을 건드릴 때 재무상태표를 먼저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자, 여기 회사 변경 누르셔서 5806 강원 상사로 변경하시고 6번 문제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얘죠.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에서 얘를 완성하시오. 열어서 자, 하나씩 비교하시는데 먼저요. 이 내역이라고 나오죠. 사업확장 적립금. 저거 실수하기 쉬운데 여기 아닙니다. 여기다 500만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왜냐면 여기 있는 사업확장 적립금은 요 3번 큰 제목 처분 밑에 있는 애입니다. 처분 내역이에요. 처분 내역. 근데 문제 박스는 요 말 알려주고 있죠. 이입 내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되냐면 요 밑에다 써야 됩니다. 로마 숫자 2번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있다고 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사업확장 적립금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다 쓰면 되는데 그냥 글씨가 없고 비어있죠. 그럼 여러분이 글씨 쓰시면 됩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옆에는 코드 번호인데 코드 번호 모르시면 찾아야 되죠. F2 사업 확장 적립금 금액은 500. 그럼 이입 내역은 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입 내역이 뭐라고요? 이렇게 처분했던 걸 도로 찾아오는 거. 여기 밑에 보시면 적립금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적립해 놓은 겁니다. 적금처럼 이걸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쓰려고. 예를 들면 적금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적금을 가입했다. 그 돈을 어디 쓰려고 적금을 깬다. 그게 이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 내역, 처분이니까 요 밑으로 가시면 되겠죠.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랑 글씨는 있으니까 요 줄 얼마요? 2,000. 그 다음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식 배당도 보이죠? 1,000만원. 그 다음 기업 합리화 적립금인데 밑에 기업 합리화 적립금이 없습니다. 적립금 중에. 그러면 입력해야 되는데 얘도 입력했죠 우리가. 근데 얘는 좀 빈 줄에다 입력했잖아요. 그럼 얘도 입력하면 되는데 빈 줄이 안 보이죠. 자, 빈 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우스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우스를 여기 단기 순이익 줄에 갖다 대시면 여기 칸 추가 버튼이 보이나요? 상단에 요 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빈 줄이 생깁니다. 요 1번 테마에. 그 다음에 여기 합계에다 갖다 대고 칸 추가를 누르면 또 빈줄 생기죠. 2번 테마에. 여기에 빈줄이 안 생기고 얘는요. 맨 밑에다 놓고 칸 추가로 버튼을 눌러야 여기다 빈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업 합리화 적립금. 마우스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우스를 어디다가 놓고 칸 추가를 눌러야 되냐? 그럼 여기다 코드 번호 F2 기업 합리화 적립금. 금액은 300.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빈줄 만드는 게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익준비금. 얘는 아셔야 됩니다. 이익준비금은. 맨 위에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얘는 현금 배당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소 얼마요? 10분의 1 최소. 그래서 현금 배당이 2,000이죠? 그래서 최소 1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언급되니까 이익준비금은 빈줄 만드는 건 뭐 잘 안 나와서 뭐 모를 수 있지만 이익준비금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혹시 기초정보관리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려면요. 저 첨부드렸던 파일이 있으시죠? 이거 이 기초정보관리 예제라는 파일 이걸 다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압축 푸셔서 또 그냥 압축 해제 누르시고요. 모든 파일에 적용 S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닫으신 다음에 여기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었죠. 이거 해줬죠? 그럼 다시 회사가 재생성되면 우리가 문제 풀었던 그 전의 상태로 다 회사들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도록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보고 해서 익숙하도록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